안녕하세요. 별이씨입니다. 제가 1일 1식에 관해서 올렸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해 하셨던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그에 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1일 1식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식욕이 끊기면서 하게 된 거라서, 그리고 그거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제 건강이 좋아지고 저한테 맞았고 저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유튜브 영상이나 책을 읽거나 했던 것들 인해서 제가 하고 있는 방법이 저한테 맞는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느껴서 하게 된 거거든요. 보통 저희가 하루 3끼를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리고 저녁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희가 일하고 와서 너무 힘들잖아요. 회사에서나 직장 일터에서 겪는 스트레스나 일의 업무나 사람 관계나 여러 가지로 받은 것들이 집에 오면은 나를 릴렉스하게 해주는 것이 술일 수도 있고 음식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딱 끊고서 절제를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본인이 하시면서 본인한테 이게 맞느냐, 이게 체력적인 거나 건강에 이게 맞느냐 라는 것도 하시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자기 자신의 몸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했었을 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저는 이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몸 상태가 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음식들이. 저한테 어떤 음식이 맞고 어떤 음식은 맞지 않고, 이거는 분명히 본인들이 알고 있을 거예요. 식사를 하시면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나한테 주는 거북함이나 이걸 먹었을 때 나한테 주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맛있는 음식이 주는 쾌락 때문에 그것에 비중이 더 가기 때문에 절제를 하지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너무 이해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유튜브나 책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지식이 방대하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저는 배고플 때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저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공복 시간이라는 게, 식사를 했어요. 만약에 12시나 2시에 식사를 했어요. 12시에 식사를 했다 칠게요. 12시 식사를 하면 거의 12시 반, 1시쯤 끝나잖아요. 그럼 그 1시부터가 공복이 아니에요. 저희가 소화되는 데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 모르지만 3, 4시간 이상이 걸리잖아요. 5시간도 걸릴 수 있고 완전히 위장이 비워지는 거. 저는 그때부터가 공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식사를 끝내고 숟가락을 놔두고부터가 공복 시간이 아니라 소화가 돼서 어느 정도 위장이 비워졌을 때부터가 저는 공복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복 시간 카운팅을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복 시간이 들어간다면은 15시간, 18시간 공복 시간 굉장히 긴 거예요. 엄청나게 긴 거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중간중간 저도 일을 하는데 어떻게 배가 안 고플 수가 있겠어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랬을 때 제가 말했던 1일 1식이라는 거는 본 식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중간에 배고플 때는 저는 삶은 견과류를 항상 회사 책상 위에 올려놓거든요. 견과류들을 올려놓고, 그리고 배고플 때 그 출출할 때 달걀 하나를 그 중간에 먹는다거나 그 배고픔을 달래요. 그리고 제가 아니면 오전에 너무 배고프고 너무 허기졌을 때 되게 좋은 방법이, 다른 여러 가지들을 먹어봤는데 오히려 자극적이고 단 음식, 이렇게 혈당을 너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올리는 음식은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좋지 않고 깔끔한 게 저는 견과류였어요. 견과류를 만약에 배고프시면, 아침에 딱 일어나셔서 배고프시면 견과류를 먹는 게 좋아요. 이건 정확하지 않은데 그 일화가 생각이 나는데, 카일리 제너인가? 그 킴 카다시안 그 가족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이렇게 마른 몸을 가지고 있는 모델 활동하고 있는 게 아무튼 있어요. 그 사람이 엄마한테 너무 배고프다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엄마가 그럼 아몬드 하나를 먹어 라고 했던 게 미국에서 엄청난 그런 엄청난 가십거리였던 게 정확하지 않은데, 저도 그때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아몬드 몇 알이 공복 상태를 배고팠을 때
그 아몬드나 견과류가 몇 알 들어갔었을 때 괜찮아요. 저의 유지해줄 수 있는 도움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배가 만약에 너무 심하게 고프시다 하시면 뭐 간단하게 요깃거리 하실 수 있는 거를 서브적인 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챙겨가세요. 본인이 생각하셨을 때 건강에 좋은 것들 간단하게 브로콜리를 익혀 가셔서 간단하게 그런 거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드신다거나 이런 자기가 평상시에 먹던 간식거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끊지 않아요. 끊지 않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폭식증으로 오거든요. 저는 그걸 끊지 않고 먹고 싶은 과자가 있다. 드세요. 드시는데 저는 말했을 때 그거를 한 봉지 다 드시란 얘기가 아니라 먹고 싶은 과자나 뭐 그런 군것질 거리가 있으면은 한 입, 두 입. 저는 꼬칼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꼬칼콘을 항상 이렇게 주변에 두는데 그 꼬칼콘은 제가 먹고 싶은 만큼 그거를 뭐 비울 때도 있고 아니면 그 꼬깔콘은 딱 4-5알 먹고 딱 손을 딱 끊고 이런 식으로 저한테 제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않게 그런 식으로 섭취를 해주나 그거를 다 먹지는 않아요. 다 먹지는 않고 이 정도의 맛을 느꼈어. 됐어.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만약에 어떤 음식이 너무나도 끌려 너무 먹고 싶어 그러면 드세요. 그거를 그냥 나의 한 끼로 드세요. 그리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져가시면 돼요. 그거 한 끼를 푸짐하게 드시고 공복 시간을 길게 가지고 되고 배달 음식을 엄청나게 많이 오랫동안 먹어봤잖아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 살이 가장 많이 찌는 음식으로 배달 피자 정말 살 많이 찝니다. 여러분 좀 주의하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피자가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탑 원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피자가 칼로리로 따지시면 안 돼요. 음식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방법이에요. 칼로리 계산을 하셔가지고 살을 빼신다라는 거는 그거는 저희 칼로리가 저희 모든 체중을 컨트롤 한다라는 거는 정말 아닙니다. 아니고요. 피자가 많이 쪄요. 피자는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피부 간지러움 증상이 있어요. 그게 저는 뭐 먼지나 제가 키우는 고양이나 아니면 동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건 줄 알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 줄 알고 피부과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피부과에서는 약을 주잖아요. 항히스타민제 종류 약을 주잖아요. 근데 그걸 먹으면 또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비약으로 약국에서 약국약이 좀 더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 약을 간지러움이 뭐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간지러운 증상이 있으면은 막 이렇게 피부를 막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긁다 보면은 막 피도 나고 거기 그 부분이 심하게 붉어지고 상처가 나거든요. 그게 일시적으로 그렇고 근데 그게 음식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회사 동료분이 음식을 엄청나게 절제를 하시면서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 검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검사가 그런 게 있어 하고 그게 지연성 알러지예요. 그걸 쳐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에 관한 검사인데 그게 좀 비싸요. 제 기준에 제가 4만 원인가 줬던 것 같은데 지연성 검사라는 게 쳐보면 여러 업체가 나오는데 거기서 본인이 마음에 드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고 저는 그 검사를 했는데 키트를 보내주거든요.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를 보내주면 거기에 이제 피를 이렇게 짜가지고 그 키트에 묻혀가지고 그걸 보내주면은 그 기관에서 검사를 해줘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어떤 음식이 맞고 어떤 음식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니 주의하라는 검사 결과가 나오거든요. 저는 이거 보고서 저는 궁금했던 것들이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왜 나는 왜 이렇게 속이 더부룩하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이러지 했는데 이 검사를 하고서 궁금증이 해결됐어요. 내가 이런 음식들과 맞지 않아서 내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구나 해서 저는 여기에서가 아예 다 지킬 수는 없거든요. 이 음식들을 아예 다 끊을 수는 없어요. 끊을 수는 없는데 원물 상태로 최대한 가공을 하지 않고 먹으면 알러지 반응이 덜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품을 확실히 줄이니까 알러지 반응이 없어서 간지러움 증상이 지금 제가 몇 달 동안 없어요. 그 약을 먹지 않은 지 지금 몇 달 동안 먹지 않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본인들이 요즘에 올리브랑 오일 일어나자 먹는 게 되게 유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너무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음식이 있는데 연예인들이 한다고 따라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한다고 다 따라하시면 안 되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몸에 대한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그리고 극단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드리고요. 저는 간식으로 챙겨가는 것들을 중간중간에 섭취해 가면서
하고 있지 딱 식사만 하지는 않는다. 식사만 할 때도 거의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식사에 그 한 끼라는 그 사람마다 정해진 그 양이 있잖아요. 저는 제가 식당을 갔었을 때 그 양을 다 온전히 다 먹지를 못해요. 저는 오히려 그게 이거 너무 돈 낭비다 생각해가지고 저 도시락을 싸갖고 다니거든요. 제가 저한테 맞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맞는 양을 먹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락을 다 먹지 못하면 그걸 남겨놨다가 좀 있다가 3시나 5시 운동 가기 전에는 탄수화물 섭취가 필수니까요. 그렇게 먹고 운동을 가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으셔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어떠한 음식이 본인한테 맞는지, 만약에 저처럼 이런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은 지연성 알러지 검사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보셔서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예인들이 어떻게 했더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엄청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체질 관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잖아요. 그분들도 분명히 자기 몸에 대한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데, 그분들의 몸에 맞으니까 하는 건데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7월 달에 여수 여행에서 갔던 저 몸 상태거든요. 그리고 저 그때 가장 쪘을 때 몸 상태고, 그 빠진 저 상태는 제가 강릉 묵호 갔었을 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저 정도로 빠졌다라는 거. 단지 미용 목적으로 하실 거라면은 저희 나이는 중요해요. 저희 나이라는 건 없어요. 어떤 나이든지 건강이 무조건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지, 미용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의 목적이지, 건강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또 계속 제가 몸소 체험했던 것들을 또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이렇게 어찌 보면은 너무 영상도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영상인데 이렇게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진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